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의 우려감을 불러왔던 미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규제가 발표된 걸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반도체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죠. 일단 앞서 미 정부에서 양자 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이런 핵심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품목에 HBM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규제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더라도 미국 특허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규제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생산 중인 모든 HBM의 중국 수출이 오는 31일부터 통제가 되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특히나 HBM 매출 20%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이번 미국의 압박에 더욱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절실해졌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요, 전체 HBM 물량을 엔비디아 등과 같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피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다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증권가의 의견은 관련 기업은 국내 소수이고 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당장의 이 반도체주들 전망은 아직 안개 속이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역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와 업종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한국 화장품 제조 등과 같은 화장품주들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쪽 역시나 오늘 쾌청한데요. 북미와 유럽 전력 케이블 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는 또 메타가 100억 달러 규모의 해저 광 케이블 독자 구축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에 전선과 전력 설비 강했는데 오늘도 분위기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따스함이 감돌았습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또다시 확산한 가운데 배당주 등과 이 방어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분위기이고요. 최근 은행 업종의 배당 매력이 부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약 492조 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의 영향으로 오늘 우주항공주들도 막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은 다소 구름이 걷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히알루로니다제를 일본의 다이이치 산큐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계약금이 약 2천만 달러 그리고 하나로 약 282억 원 정도였는데 오늘 일주일가량 조기 수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은 지금까지 총 5개 글로벌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아이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또 유럽에서 판매 절차를 밟고 있는 중,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중국 시판에 돌입하는 등 주요 파이프라인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향후 본격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맑은 날씨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지난주 효성 TNC는 유성증자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시장 우려감 속에서 시총이 약 3,300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유상증자 계획이 없다고 사측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며 목표 주가를 35만 원까지 기존 대비 25%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NC소프트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내년 NC소프트의 맑은 앞날을 전망했는데요. 주요 신작을 바탕으로 내년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 효율화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언급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대주전자를 비가 멈추고 해뜰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소재에서 여러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월한 시장 지위를 확보했고, 또 고객사 다변화로 2차 전지 소재 기업 가운데 차별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의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다운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오전장 분위기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점검해보고, 또 파트너님이 주목하고 계신 테마와 이슈, 종목들까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다행히도 오늘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다소 좀 우려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을 들게끔 좀 빠졌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시장 보고 판단을 하라고 했죠. 근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상승력까지도 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외국인이 현물 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선물 매수까지도 현재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의 반등력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 주었던 기관도 오늘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 순매수력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선 정도까지 이 구간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우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37선, 자, 요 라인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는 그래도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들 바라보시고,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손실이 갔었던 종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난 이유가, 자, 어제까지는 이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어떤 리스크, 이제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HBM 수출 통제는 들어갔지만 이 HBM 수출 통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또 밝혀졌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쪽에 전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 반도체 쪽에 조금 이제 강력한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거기에 2차 전지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다시 또 지금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이제 대중 제재 강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어부지리, 즉 반사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ESS 저장 장치나 이제 논 EV 배터리 이제 이런 쪽에서 한 70% 정도로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측 제재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보조금이나 이제 세제 혜택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움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삼성 SDI와 이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의 이 10조 5천억 정도 이제 대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또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매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났어요. 근데 예상치는 한 50.5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51.5가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확장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이제 일정 부분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로 인해서 뭐 지금 뭐 호텔, 카지노, 면세점,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관련 섹터가 아주 많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오늘도 3가지 이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우리 증시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2% 가까운 강세, 코스닥은 2%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셨고요. 오전장에 강했던 섹터들 역시나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이슈와 테마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초전도체입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초전도체 관련 2번째 공동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냉각 시스템입니다. 어제도 파트너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었던 이슈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오늘까지 분위기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텔스 드론입니다. 국방부에서 올해 말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련한 이슈와 종목까지 함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입니다.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응을 해주는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이슈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없는 종목들보다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렇게 좀 이슈화가 되는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이 초전도체 관련 2번째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기사도 없는데 올라가길래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개된 게 이전 특허보다 더욱더 구체적인 제조 방법이 들어가 있고 또 성능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정 부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LK99라는 새로운 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전력이 있죠. 그때 특히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많이 이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한번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내려와서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월봉상 이제 첫 양봉을 간만에 지금 기록을 했고 이전 주가 위로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일정 부분 추가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는 측면도 있어서 같이 좀 이렇게 섹터적인 동반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따라잡지 마시고 혹여라도 조금 눌리게 된다면 한 5,4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6,67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꼽아주셨는데 초전도체로도 또 2차 전지로도 좀 이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함께 살펴볼게요. 냉각 시스템입니다. 어제도 좀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해 주신 이유 있을까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네. 짚어드렸는데 종목이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길래 한 번 더 이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갖고 나와 보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LG전자가 이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솔루션을 이제 주목을 했고 그래서 이 초대형 냉방기 칠러 수출 확대를 위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칠러를 온도 조절 장비인 이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대용량 서버와 장비가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과열되면 서버가 멈추겠죠. 그래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기 위한 이 냉각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 칠러라는 장비가 이 데이터 센터의 내부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차갑게 만든 물을 열 교환기를 통해서 순환시켜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제조 공정 라인에 이제 설치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도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이제 칠러를 만드는 이제 기업들, 즉 이런 기업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안 장관이 이 칠러 또는 이 향온 항습기 이런 이제 냉각 시스템에 대해 연말까지 500억 원 정도의 수출 보험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 기술 고도화 그리고 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1,300억 원을 또 지원을 하겠다. 또 실증에는 18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또 탑픽으로도 GST를 여러분들한테 꼽아 드렸죠.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5.3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약간 이제 장악형 관통형 캔들 같이 지금 현재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어제는 저점부터 쭈르륵 밑으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매수로 확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뭐 GST를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4,6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리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되 혹여 이제 이 자리가 이 반도체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우리나라 지수까지 동반 상승력이 나오면서 뚫고 올라간다면 17,4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력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이제 기술적인 가격 라인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저온 칠러 장비 쪽에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미 이제
액침 냉각 장비를 개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과 이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을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상용화 직전까지 좀 끌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쪽도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 GST가 또 한번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3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425억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을. 그래서 이제 이대로 4분기 실적까지 나오면은 2022년 569억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난다면 빠르게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T 어제도 액침 냉각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는 오늘 한중의 NCS, GNC 에너지, KN솔과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GST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스 드론 가지고 오셨는데 가성비 스텔스다라고도 불리는 골판지 드론 우리 군에서도 좀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준비를 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아니면 이제 중동 쪽의 전쟁도 이 드론을 활용한 전쟁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드론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 골판지를 활용한 드론은 이제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어느 정도 실증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한 상황인데,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이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0여 대 정도 납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 대당 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100여 대 일단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증을 좀 거치면은 또 추가적인 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골판지 드론 관련 이슈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찰이나 아니면 공격이나 어떤 이런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의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드론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골판지를 만들고 있는 제조기업들이 또 간만에 시세 분출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골판지 1위 기업인 이 테림포장이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미 이제 테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골판지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가벼운 고강도 경량 골판지를 제조를 마쳤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을 완료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강도 경량 골판지를 활용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골판지 드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 테림포장의 골판지가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어떤 지금 현재 증권가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장중에 거의 뭐 한 25% 정도까지 상승력을 만들었다가 지금 그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이런 패턴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따라잡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눌리면, 이대로 쭉 눌리면 한 2,120원 정도부터 2,05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이렇게 쭉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고, 다시 골판지 드론 이제 계약 이슈 같은 게 딱 떴을 때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370원짜리나 아니면 조금 세게 나온다면 2,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번 정도 기술적인 상승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일단 뭐 최근에 영업이익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으나 상당히 저평가예요. 이 제재 기업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3,254억 원의 자본총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500억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이슈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텔스 드론 안에서는 테림 포장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살짝의 조정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매수 전략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경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받을 경우 공략해보는 전략 가져가보자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좀 살펴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탑픽 종목 하나만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초전도체 쪽에 네. 파워로직스를 꼽아보고 싶어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막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이틀 연속 치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을 만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주가가 재차 눌리더라도 이전 패턴, 한마디 이전 패턴을 이탈시키지 않고 또는 이제 이렇게 좀 이틀 연속 이전 주가 위로 올라온 패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어제 주가에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올라탄 상황에서 오늘 한 번 정도 양봉이 더 나온 것이죠. 자, 이런 패턴은 저번에도 제가 이제 패턴 공부 시켜드렸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생뚱맞게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더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5,4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6,700원 정도 자리, 6,600원, 6,700원 요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가지 테마 안에서의 오늘의 탑픽 종목, 초전도체 쪽에서의 파워로직스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전략 역시나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시장이 반등을 하면 또 반등을 하는 대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무료 교육방 또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오전에 빠르게 찾아서 SNS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공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종목도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씩 콕콕 찍어서 가격 전략까지도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이런 좀 등락이 거듭되는 이런 약간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신기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최근에 좀 해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그런 이제 관련 자료도 이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도 찾아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외국인이 넉 달간 팔고 참 많이 내렸던 우리 코스피였습니다. 이제는 그만 빠질 때도 된 걸까요? 일단 오늘장 양시장 모두 굉장히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산타가 오지 않는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강하게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성공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가
목표입니다. 13% 주간 기준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2종목씩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 나가면서 총 10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2시 기준으로 시가에 편입을 해서 계속해서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고 금요일에 최종 누적 성공률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종목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4주차입니다. 벌써 아직까지는 4종목밖에 쌓여있지가 않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겠습니다. 6,26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오늘장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공률 자체도 0.15% 플러스권 켜고 있고요. 서울옥션은 이미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관점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7,400원 기준으로 보고 이탈하는지 살펴보면서 들어가자라고 하셨고 저희는 이미 13% 가까운 수익률 한 종목만으로도 거의 주간 목표치를 달성해낸 채로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새롭게 들어간 2가지 종목들 빠르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소재, 실리콘 음극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저가 전기차 차종 쪽으로도 영역을 점점 이 음극재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종 확대가 결국 대주전자 재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제 편입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틀째 반등세 잘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6.29%이고 오늘장 주가상으로도 7% 가까운 탄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 구간 넘어서 오히려 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ESS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원래 우리 국내 시장이 ESS가 점유율 1위에 달했는데 이제 중국에 좀 뺏겼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ESS 부문에서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 ESS 앞으로 더 좋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성공률 저희는 8% 가까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82,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장 주가상으로도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한 2-3시간 전에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당기 순이익의 이제 10%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밸류업 모멘텀까지 아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들의 수익률 살펴보니까요. 현재 27.36%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4종목에밖에 달하지가 않는데 벌써 이렇게 목표치의 2배에 달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챌린지하는 4가지 종목들 오늘 모두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대주전자 재료와 서진 시스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라면 이번 주는 파트너님께서 좀 성공 배지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듭니다. 파트너님 모셔보고 바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 이제는 강하게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요일 날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월요일, 화요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이죠. 자, 중요한 흐름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리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 거래일 ISM 제조업 지수와 PMI 지수가 모두 다 양호한 결과치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경기는 굳건하다라는 게 한 번 더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경기가 굳건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을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를 선행하는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경기는 굉장히 굳건한데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대표적인 매파 연준 의장인 월런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었던 상황에서
국내 증시 이제는 커플링이 되어 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은 크게 중국 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우리나라 증시였는데 이제는 악재보다도 호재를 찾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중국 경기, 특히 중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합니다.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9월 말에 마이너스 41포인트였다가 현재는 20.3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 또한 강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 맞춰서 종목들 포트 대행하시면서 앞으로 강한 상승세에 이어질 우리 국내 증시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본격적으로 저희가 1313 챌린지 안에 종목들 한번 리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종목 가장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흐름으로 오늘 시장의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 지지 라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 흐름에서 2024년도 8월부터 그 11월 중순까지의 이 박스권,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조금 더 맞춰서 제가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바로 24년도 11월 27일 날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에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정확하게 저가 딱 지지받고 박스권의 상단에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물론 아직까지 약보권대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종목 반등 랠리가 이어졌을 때에는 전 고점 돌파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홀딩한 전략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늘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전 고점 포인트 보시면은 이 흐름 최근에 바닥을 만들었었는데 이 바닥을 망치형 캔들로 만들어 놨었죠. 망치형 캔들로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냐면 3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조정 이후에 2차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조정의 저점 상승 파동에 저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 파동에서 전 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미 14만 주 이상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15일에 바닥 찍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흐름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이후의 흐름은 이 거래량을 모두 다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강세까지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전 고점 오늘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 9만 원대에서 지지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포트에 편입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서진시스템입니다. 이 서진시스템은 오늘 12시까지의 흐름 이후에 추가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죠. 장중에 11.63%라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28,100원의 목표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목표가를 달성했을 때 함께하는 등대에서 제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 2차 목표가까지는 제가 제시해 드렸지만 함께하는 1313 포트에서는 이 종목 목표가 달성 이후에 익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혹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 28,700원 라인대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한 차례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1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던 흐름이죠. 최근에 이 강한 상승세는 자, 이 라인대 보시면 이 중요 25,2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죠. 5월달 그리고
8월달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요. 다시 한번 9월달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는 유의미한 자리를 중요 지지 라인대로 전환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의 추가 상승 파동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조정까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포트에서는 일단 일절을 처리를 할 거고요. 등대에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에 3가지 종목들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파트너님 등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등대와 같은 역할들 시청자분들께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의 종목들, 정말 수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목표가에 달성했던 종목 혹은 나중에서야 목표가 초과 달성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는 언제 공략을 해야 될지 혹은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대응 전략들 잡아드릴 거고요. 이렇게 오늘같이 어제는 서울 옥션 목표가 달성을 했고 오늘은 서진 시스템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하는 등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등대 함께 하시면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들 그리고 방향성까지 함께 잡아보실 수가 있겠네요. 파트너님, 저희가 1313 챌린지 지금 이 분위기를 잘 이어가줄 수 있는 또 2가지의 새로운 종목도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종목은요, 바로 코스맥스와 일진전기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늘 가장 핫한 업종 중에 한 종목들이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왔던 이유가 상승 모멘텀의 지속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강한 상승 이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한 종목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맥스 보도록 하면요. 이 코스맥스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강력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25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이 각각 18%와 31% 증가 전망입니다. 24년도에도 성장을 했고요. 25년도까지 고성장 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년도 이전에 그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지켜보셔도 될 종목이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종목은 화장품 뷰티 업종이죠. 이 뷰티 업종이 개별 종목에만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업종 전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K-뷰티 업종이 현재 수출액이 93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미 달성을 했고요. 올해에 1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업종에 대한 성장까지도 모두 다 함께할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앞서서 시황 설명을 드렸을 때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말씀을 드렸죠. 9월 말에 마이너스 40포인트에서 현재는 20.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이 화장품, 뷰티 업종에 대한 수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좀 강하게 상승했더라도 추가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굉장히 전도 유망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기업 분석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이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5%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약 100% 가까이 93%나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유보율이 7,000%가 넘어가요. 유동 비율이 조금 아쉽지만 유보율이 7,000%가 넘어간 좀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기술적인 부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1차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근에 이 상승 추세의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시점에서 오늘 업종이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강한 상승으로 이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넘겼죠. 11월 초 이후부터 내내 넘지 못했던 이 13만 7천 라인대를 넘겼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1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손절가는 12만 6,500원으로 기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자, 이 종목은 초고압 변압기 관련 종목이고요. 초고압 변압기 및 전선 쪽 캐파를 생산 시설을 확장을 했고요. 이 공장이 이번 달 12월부터 가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 변압기 수주가 1년 만에 4배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했죠. 수주가 4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모두 다 내년부터는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체결한 미국향 수주 4,3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까지 재무도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업 분석에 대한 흐름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재무제표 보면요. 매출액이 24%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25% 증가를 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16%가 증가를 했죠. 보시면 매출액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년 증가를 하고요. 현재 24년도 9월까지 3분기가 거의 작년에 매출액에 준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초과 매출 달성은 거의 확보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재무 비율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요. 이 재무 비율 보시면 가장 중요한 유동 비율, 1년 동안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1년 동안 안에 갚아야 되는 유동 비율로 나눈 값인 유동 비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유보율이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무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죠.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조정 장세가 이어졌는데 이 조정 장세를 전일 조정폭을 모두 다 먹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상승 흐름 이제 눌림목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MACD뿐만 아니라 스토캐스틱도 모두 다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3,500원, 손절가 19,0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서 파트너님의 성공 의지가 보이는 게 현재 시장에 좀 반응을 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전력 안에서 코스맥스, 일진전기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간략하게 오후장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반등은 일반적인 반등이라기보단 최근에 강한 반등 이후에 한 차례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그 이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에서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셔도 좋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상승 파동에서 앞으로의 전 고점 돌파 가능성까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 비중 편입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강력 홀딩하면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고맙습니다.
시장이 쭉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네요. 남아있는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도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